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변조 가운데 아날로그 변조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변조라는 것은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 신호를 실제 보낼 수 있는 주파수 쪽으로 뭔가 바꿔서 보내는 건데요. 이번 시간은 아날로그 변조고요. 아날로그 변조에는 AM과 FM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아날로그 변복조가 무엇인지 그 개념을 설명드리고 그 중에 DSB-AB, DSB는 더블 사이드밴드입니다. 왜 더블이라고 부르는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AM 라디오 방송에 쓰는 AM은 약간 DSB-AM과 좀 다릅니다.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햄 라디오처럼 아주 좁은 주파수 대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싱글 사이드 밴드 AM, SSB AM을 사용합니다. 아날로그 변복조인데요. 보내고자 하는 어떤 신호가 있을 때 어떻게 캐리어 신호, 좀 뭔가를 나르는 반송파 신호의 특성을 바꾸어서 보내는지 그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날로그 변복조는 실제 보내고자 하는 아날로그 신호, 베이스밴드 신호가 있고요. 이것을 변조 과정, 변조에서 조는 튠이죠. 변자는 이제 바꿀 변자입니다. 그래서 뭔가 튠을 바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이런 단일 캐리어 웨이브의 여러 가지 특성을 바꾸어서 메시지 신호를 실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패스밴드 신호 XT가 나오고요. 여기에 어쩔 수 없이 노이즈가 더해져서 수신기에 도착하게 됩니다. 수신 신호를 RT, Received Signal로 표현을 했습니다. 한편 수신기에서는 이렇게 수신된 신호를 복조해서 원래 메시지 신호를 복구하게 됩니다. 이 복구된 다시 이 베이스밴드 신호는 원래 보낸 것과 거의 같기를 우리가 바라는 거죠. 여기서 베이스밴드 신호는 아주 낮은 주파수 성분의 신호라는 소리입니다. 중심 주파수가 0Hz 근처에 있다라고 보통 정의를 하고요. 0Hz 근처라는 말이 상당히 좀 주관적인 말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주파수가 높지 않은 대역에 있는 것을 베이스밴드 신호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 패스밴드 신호는 최소한 몇 kHz 이상으로 높은 주파수 대역에 존재하는 신호를 패스밴드 신호라고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베이스밴드 신호와 패스밴드 신호를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신호 4가지가 있는데요. 이 신호 4가지가 각각 어떤 신호인지 한번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기 싱크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프리의 변환에서 싱크티와 렉탱귤러 펄스인 파이티가 서로 프레 트랜스폼 페어를 갖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 트랜스폼의 듀얼리티, 쌍대성 어떤 특성에 의하면 이쪽이 시간 영역이면은 주파수 영역이 싱크가 되고 또 시간 영역의 싱크 함수는 주파수 대역에서 이렇게 블락 펄스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우선 싱크티의 파형을 보자면은 이런 이제 모양이죠. 근데 스펙트럼은 딱 브릭 형태입니다. 딱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중심 주파수가 0Hz 근처예요. 그래서 싱크티는 베이스밴드 신호입니다. 여기에는 싱크티에 코사인 2000파이-t가 곱해져 있습니다. 보통 코사인 2파이 ft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f에 해당되는 것은 1000Hz가 될 겁니다. 그래서 파형으로 보자면은 원래 있던 이런 거 속에 곱하기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주 자잘하게 제가 펜으로 표현드리겠습니다. 이 안쪽에 코사인 신호가 아주 빠른 그걸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건 1000Hz니까 무지하게 빠르거든요. 한편 스펙트럼을 써보자면은 원래 있던 브릭 형태가 1000Hz와 마이너스 1000Hz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마이너스 1000Hz의 브릭이 있고 플러스 1000Hz의 브릭이 있어요. 가운데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 각각의 스펙트럼의 중심 주파수가 마이너스 1000Hz와 플러스 1000Hz가 돼요. 이것은 베이스밴드 신호가 아니고 패스밴드 신호에 해당됩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쌍대성의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브릭 형태와 1이라는 DC 성분이 파형으로 말하자면 1 한 다음에 더하기가 이렇게 브릭 형태로 돼 있을 거예요. 0은 여기쯤 해당되겠죠. 스펙트럼으로 보자면은 1에 해당되는 것은 요 델타 F고요. 그리고 브릭 형태의 렉탱귤러 펄스의 스펙트럼은 싱크입니다. 역시 중심 주파수가 0Hz 근처예요. 0Hz에 델타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싱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밴드 신호에 해당됩니다. 그 같은 신호에 코사인 2000파이 t를 곱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파형으로 보자면은 이 안쪽에 아주 빠른 신호가 곱해져서 나타나고요. 스펙트럼으로 보자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1000Hz에 원래 있던 스펙트럼이 이동한 모양이 됩니다. 패스밴드 신호에 해당되겠죠. 변조를 다시 한번 정의하자면 메시지 신호의 정보를 이용해서 반송파, 우리가 반송파가 무언가를 날라주는 신호를 반송파 신호라고 합니다. 반송파를 영어로는 캐리어라고 그래요. 캐리는 등에다 지고 나르다라는 것이 이제 캐리죠. 더 날라주는 것, 캐리어 신호의 성질을 바꾸는 과정을 변조라고 합니다. 모듈레이션이고요. 반대로 수신기에서 일어나는 동작은 복조라고 합니다. 디모듈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변조된 반송프로부터 원래 있던 메시지 신호를 찾아내는 과정에 해당이 됩니다. 이 변경 가능한 반송파 신호의 특징은 진폭을 바꿀 수도 있고요. 그러면 뿌 하는 일정한 캐리어가 있다면은 진폭을 바꾸면은 뿌 이렇게 신호의 크기가 바뀌게 될 거예요. 위상을 바꿀 수가 있고요. 또는 주파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각각을 바꿔서 변조하는 방법에 따라서 진폭을 바꾸면은 AM, Amplitude Modulation이라고 하고 위상을 바꾸면 페이지를 바꿨기 때문에 Phase Modulation, 그리고 주파수를 바꾸면은 FM, Frequency Modulation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변조를 통해서 왜 굳이 우리가 베이스밴드 신호를 패스밴드 신호로 바꾸려고 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 안테나의 길이를 짧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자파는 람다는 F7의 C라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C는 람다 FC죠. 그런데 여기서 C는 빛의 속도고 상수입니다.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예요. 예를 들자면 300MHz라면 람다는 1m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안테나를 만들 때는 이 하나의 파장이 갖는 길이의 2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의 길이의 안테나가 있어야 훨씬 더 전파가 잘 나갑니다. 그래서 4분의 1 파장을 가정하고 300MHz 주파수를 사용한다면 4분의 1 파장 안테나의 길이는 약 25cm가 됩니다. 만약 베이스밴드라고 하면은 수 헤르츠나 수 킬로헤르츠 미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안테나 길이가 너무 커지겠죠. 2.1GHz LTE가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서 4분의 1 파장을 구해보면 3.57cm, 약 4cm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휴대폰 속에 안테나를 넣어서 2.1GHz의 신호를 보내거나 받거나 하기에 편리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와이파이 중에 2.4GHz를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또 5GHz 내역을 사용하는 와이파이도 있습니다. 거기서는 훨씬 더 람다가 짧아지고 안테나 길이가 작아도 되겠죠. 또 한 가지 이유는 주파수 대역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스펙트럼은 아주 넓은데 베이스밴드 신호로만 보낼 수 있으면 보낸다면은 나머지는 놀고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대역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베이스밴드 신호를 안 쓰는 여러 가지 대역으로 보내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나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라디오 채널도 다 이렇게 다르죠. MBC가 91.9MHz, KBS가 97.3MHz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높은 주파수 대역의 수많은 채널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무선전신이 처음 발명되었을 때 스위치를 온시키고 오프시키면서 우리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삐삐삐삐삐삐삐 요때 삐에 해당되는 어떤 주파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이러한 전신
무선 전신 정보를 더 많이 보내고 싶을 때는 주파수를 바꿔가지고 한꺼번에 실 수가 있을 거예요. 삐삐삐삐삐삐삐삐삐 이렇게 주파수가 다른 신호로 보낸다면 동시에 이러한 그 무선 전신을 할 수 있겠죠. 제일 처음에는 이런 목적에서 이런 것들이 연구되기 시작했습니다.